안녕하세요. 철학 커뮤니케이터 박은미입니다. 오늘 K 드라마로 철학하기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통해 실존 철학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의 해방일지에 창희 동료가 창희에게 하는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내 입시, 취업, 출산, 육아를 끝내고 나면 또 자식의 입시, 취업, 출산, 육아를 위해 달리는 거야. 정말 요즘 말로 현타 오는 대사 아닌가요? 이러려고 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모두가 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자신을 실존적으로 문제 삼는다, 실존적 문제의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좀 떠올리게 됐는데, 이게 소풍과 부록이라는 책인데, 원제가 소풍과 부록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평범한 사람은 인생의 향유에 관련해 자신의 바깥에 있는 사물, 즉 소유물이나 지위, 이성과 자식, 친구나 사교계 등에 의존한다. 그가 느끼는 인생의 행복은 이러한 것에 의해 지탱된다. 그 때문에 이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이 같은 것에 환멸을 느끼면 인생의 행복은 무너지고 만다. 이런 관계는 무게중심이 그의 바깥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의 소망이 계속 달라지고 기분이 변덕스러운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냥 이제 바깥에 다른 것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죠. 무게중심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게중심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와야 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죠. 입시, 취업, 출산 이렇게 달리면서 비교를 하다 보면 음, 그런데 이 슬라이드 좀 보실까요? 우리 인생의 여러 장면은 거친 모자이크 그림과 같다. 가까이서 보면 아무런 매력이 없고 멀리서 보아야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열망하던 것을 얻으면 그것이 공허한 것임을 알게 되어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것을 기대하며 동시에 때로는 지나간 것을 후회하는 심정으로 그리워하기도 한다. 반면에 현재는 다만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목적에 이르는 길로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경시된다. 뭘 향해 달려가기만 바빠서 지금의 이 과정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 향해서만 달려간다는 거예요. 목적에 이르는 길로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경시된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끝 무렵에 이르러 한평생 임시로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다지 존중하지도 즐기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보낸 것이 바로 기대에 차서 살아온 그들의 인생임을 깨닫고 놀라워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 행로는 대체로 희망에 우롱당하며 죽음을 껴안고 춤추게 되어 있다. 네. 뭔가 이렇게 딱 느낌이 오시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의 입시, 취업, 출산까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도대체 뭘 위해 사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과정에서 만족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뭘 향해 달려간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지나쳐 온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네. 하이네커가 오늘 하다가 죽는 오늘을 맞이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도외시하면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문제 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존 철학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의 해방일지에서는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다 무덤으로 걸어가는 길인데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음 여기 11회의 연비정의 독백이 아주 압권인데요. 인간은 쓸쓸할 때가 제일 제정신 같아. 그래서 밤이 더 제정신 같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와,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인간의 근본 질문이죠. 그러니까 철학의 제1 질문도 왜 없음이 아니고 있음인가? 이 모든 것이 왜 존재하는가인데 사실은 철학은 이 세계를 넘어서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왜 없음이 아니고 있음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철학 내에선 질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철학 내에선 답변을 할 수가 없죠. 궁금은 하긴 하지만. 그게 아주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죠.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사실 인간의 진실은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뭐 여자로 태어나겠다, 남자로 태어나겠다 결정한 적도 없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겠다 결정한 적도 없고, 언제 태어나겠다 결정한 적도 없고,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떤 조건에 나는 이미 처해져 있고 존재해 있어요. 예, 존재해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제 실존 철학자들은 던져졌다 이런 얘기를 하죠. 던져짐을 당했다. 던짐을 당했다. 그래서 P2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요. 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91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고, 미정이는 91년에 태어났나 봐요. 91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고, 50년 후면 존재하지 않을 건데, 이전에도 존재했고, 이후에도 존재할 것 같은 느낌, 내가 영원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에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어디 한 군데도 한 번도 안착한 적이 없어. 안착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데없이 던져졌잖아요. 난데없이 내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고독감과 불안감을 인간은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이불 속에서도 불안하고 사람들 속에서도 불안하고, 난 왜 딴 애들처럼 해맑게 웃지 못할까? 난 왜 슬플까? 왜 늘 가슴이 뛸까? 왜 다 재미없을까?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사는 허수아비. 뭐 이런 느낌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실 텐데, 나에게 주어진 역할, 요즘에 페르소나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다 보면 진짜 나는 뭐지?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나다움은 뭐지? 나답게 산다는 건 뭐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 하다가 끝나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을 잠재워 두기로 합의한 사람들일 수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뭐 인생은 나의 입시, 취업, 출산, 육아, 그리고 자녀의 입시, 취업, 출산, 육아,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거짓말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나는 합의 안 해.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네. 그러니까 미정이는 이거를 어릴 때부터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건 이제 실존적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고, 우리가 처해 있는 실존적인 조건은 뭐예요? 살아간다가 이퀄 죽어간다 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살아간다라는 진실은 보기가 쉽지만, 살아간다가 곧 죽어간다 이다 라는 이 진실은 보기 어려워요. 완전히 100%의 진실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정말 입시, 취업, 출산, 육아 그 달리다가 그냥 시간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쓸할 때가 제일 제정신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제정신을 차리면 쓸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쓸쓸함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어떤 걸로 마취를 하려고 든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세상의 질서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에게 모욕을 주죠. 예, 뭐 내 맘대로 되질 않잖아요, 모든 조건들이. 경쟁하면서. 그러니까 1 등부터 꼴등까지 있는데 2 등부터 꼴등까지는 1 등이 아니어서 괴롭고, 1 등은 언제 1 등을 놓칠지 몰라 괴롭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근본적으로 화가 나 있어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대해주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내가 너를 특별히 대해 줄 테니까 너도 나를 특별히 대해 주기로 약속하는 게 뭐 사귀거나 결혼하거나 이러는 건데, 내가 사람을 특별히 대하는 방법과 상대방이 사람을 특별히 대하는 방법이 달라서 또 문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재난 같은 삶에 던져져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태어나고자 해서 태어난 존재가 없고, 이미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세상에 던져져 있었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생로병사를 겪어야 하고 100년도 못 되어서 죽어야 하고,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서 사실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망각하고자 하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득을 추구하면서 망각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마취제에 잘 마취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마취제에 잘 마취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돈, 권력, 명예에 잘 마취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마취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실존 철학에는 현존과 실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현존은 이 마취제에 잘 마취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사는 대로 사는 거에 별 불만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인문학, 철학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 그거 공부할 시간에 뭐 "투자법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예. 이 마취제에 잘 마취가 되는 사람은 현존에 그치는 것에 답답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마취제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거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돈, 권력, 명예를 가지지 못하게 되거나 이거를 이제 현존적 조건이 열악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아니면 마취제에 잘 마취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정이도 그렇게 마취가 잘 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부씨도 그렇게 마취가 잘 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칫하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구씨처럼 술에 취해 있거나 현아처럼 관계 중독에 빠져 있거나. 그쵸? 그래서 이 미정이가 구씨의 망가진 모습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오히려 망가진 사람들이 제정신인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조는 생과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러한 욕망을 궁극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현존이에요. 근데 이제 현존에 그칠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으면서 실존적으로 나아갈 건지 그거가 이제 달라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의 입시, 취업, 출산, 육아 그리고 자녀의 입시, 취업, 출산, 육아가 그 모든 거에서 다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예, 건강에 어려움이 오거나 다른 일들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오거나 나는 제대로 됐는데 자녀가 원하는 대로 돈과 권력과 명예를 못 갖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현실의 조건이 어쩔 수 없이 인간들에게 근본적인 불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또 칼 야스퍼스라는 실존 철학자는 인간은 가능 실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이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 실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가능 실존인 인간은 현존에 그칠 수도 있어요. 아, 그냥 뭐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존의 개념은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지 않는다. 그냥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 그냥 남들 사는 대로 그냥 살아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러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그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현존에 그치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진짜 전부야? 이렇게 사는 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을 건데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존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실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실존의 차원까지 비약하는 인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동물과 달리 동물은 자기 자신과 관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관계해야 실존적 문제의식을 가지는 건데 동물은 다른 동물은 실존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인간만이 본인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 실존을 문제 삼게 되지요. 네. 아까 쇼펜하우어의 글을 조금 봤는데 쇼펜하우어, 니체는 생철학자로 분류가 되고요. 이제 생철학 다음에 그 좀 바톤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실존 철학인데 실존 철학자의 인제 선두주자는 키르케고르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 유일하게 덴마크 철학자이고요. 실존이라는 개념을 제일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유명한 두 명의 실존 철학자가 칼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이고요. 연대를 보시면 이게 거의 동년배죠. 뭐 여름 휴가를 몇 주씩 서로 집에 방문하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친했는데 이 두 명의 공동 제자가 한나 아렌트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바싹 과정 코스웍은 하이데거에게서 하고 논문은 야스퍼스한테 가서 쓰고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나치에 부역했던 아픈 과거가 있고 야스퍼스는 부인이 유대인인데 부인하고 이혼하면은 교수도 되게 계속 하게 해 주고 출판 금지도 안 시키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런 이유로 부인하고 이혼할 수 없다 이러고서 출판 금지 당하고 교수에서 해직당했던 같이 실존 철학인데 좀 삶의 행로가 좀 달랐던 그런 두 철학자이고요. 사르트르가 인제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 철학자이죠. 야스퍼스가 인간은 가능 실존이라고 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스퍼스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나는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달해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다움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나다움은 이런 거야."라고 줄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나 볼 수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없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도 나다움이 어떤 것인지도. 그러니까 점점 나답게 살려고 노력을 할 수 있을 뿐이죠.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나답게 살려고 점점점 노력을 할 수 있을 뿐이죠. 나는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달해 간다.
제가 예전에 "진짜 나로 살 때 행복하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그때 인제 강의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럼 작가님은 진짜 나로 살아서 행복하시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100% 진짜 나로 산다고는 말을 못 한다. 나다움을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진짜 나로 살고 있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조금 더 진짜 나로 살고 있다. 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가면서 뭐가 나다움인지를 고민하면서 조금씩 더 나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또 "실존은 언표할 수 없는 본래적 자아 존재에 대한 신호이자 표지다." 이런 말도 합니다. 언표할 수 없다는 거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고요. 본래적 자아 존재는 진짜 나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가 진짜 나인지는 내 마음으로부터 계속 느껴봐야 되는데 그 신호이자 표지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존에 관심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 실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런데 실존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 사는 것처럼 살지 않게 되죠. 네. 그 실존적 문제의식을 가진다라는 거는 '살아간다가 곧 죽어간다.'라는 이 뼈아픈 진실을 직면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존하고는 굉장히 사는 게 달라지죠. 사실 현존은 죽음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거든요. 그쵸. 죽음의 문제를 다루면 자기가 너무 불안하고 쓸쓸하고 이러니까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지 못해요. 그래서 현존 죽음의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현존이 사는 방식과 죽음의 문제에 직면한 실존이 사는 방식은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현존에게 실존은 포착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실존은 생성하고 되어가는 존재로서의 인간 존재를 강조하는 개념이고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결을 느끼면서 존재 방식의 결을 느끼면서 그 존재 방식의 결에 맞는 그런 내가 원하는 나다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배반하지 않으면서 예 나의 존재의 결을 느껴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나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죠. 나의 존재의 결을 너무 배반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너무 추상적인 인간을 말하지 말고 "살아있는 인간 존재를 말하자."라고 하는 게 실존이고요. 인간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도록 운명지어져 있잖아요. 자신을 문제 삼도록 던져져 있는데 이게 철학에서 인제 실존 얘기를 할 때는 불안이나 죽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인간 존재를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살아있는 인간 존재를 얘기하다 보니 죽음 문제를 회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해방일지에는 그 죽음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고독을 회피하고자 하는 건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현존들이 죽음으로부터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 태도 때문에 고독을 회피하고자 하거든요. 왜냐하면 쓸쓸하면 아까 미정이가 "쓸쓸할 때가 제일 제정신 같다." 이랬는데 제정신을 차리면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고독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죠. 마음이 늘 무언가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 마음이 고독으로부터 도망 다닌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게 더 따지고 보면 사실은 죽음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독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각종 중독으로 빠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제 오히려 망가진 사람들이 좀 제정신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 게 이런 이유이기는 하죠. 그래서 미적이는 그 왜 여기서 이 추앙이라는 개념이 되게 인기를 얻었는데 '사랑이 아니라 추앙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우리는 등가 교환 체계에 살고 있거든요. 그 1,000 원짜리 물건 1,000원 주고 사야지 1,000 원짜리 물건 2,000원 주고 사면 되게 속상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은 기본적으로는 부등가 교환이거든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도 나도 이만큼 사랑해.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 이러고 이 교환에 대차대조표에 너무 관심을 두는 걸 우리가 사랑이라 하기는 어렵죠. 예 물론 한쪽만 한쪽을 너무 그러고 한쪽이 한쪽을 정서적 착취를 하는 거는 안 되는 거기는 한데 너무 '내가 요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요만큼 사랑해야 되고.'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대차대조표에 너무 신경을 써도 안 되고 대차대조표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안 되고 나를 좀 자기 보호를 하면서 자기 배려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인제 요 사랑이 아니라 추앙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는 등가 교환 체계에 살면서 사랑을 하면서도 너무 등가 교환에 관심을 가지니까 수학이라는 얘기를 작가님이 하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미저이가 그러죠. 자꾸 답을 기다리게 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두고 봐라. 나도 이제 톡 안 한다. 그런 보복은 안 해요. 남자랑 사귀면서 조용한 응징과 보복 얼마나 많이 했게요. 당신의 애정도를 재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요. 그냥 추앙만 하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 무슨 일 있었는지 안 물어. 어디서 어떻게 상처받고 이 동네로 와서 술만 마시는지 안 물어. 한글도 모르고 ABC도 모르는 인간이어도 상관없어. 술 마시지 말라는 말도 안 해. 그리고 안 잡아. 내가 다 차면 끝.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와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추앙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참 현실에서 어떻게 가능해?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너무 등가 교환에 매몰되는 거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추앙을 얘기한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저는 근데 인제 추앙을 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동고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동고는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마지막에 거의 결론적으로 내놓는 얘기인데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나만 이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유 나만 이렇게 인생 사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너도 인생 사느라고 힘들다.' 이게 이제 동고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나의 고통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는 거를 되게 원망하게 돼요. 근데 나의 고통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 주려고 노력할 때 그게 쉽진 않잖아요. 내가 내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 주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 인간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을 하는 자기 자신 또 그런 모습 보이죠? 쉽지 않은 일을 하잖아요, 창의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 좀 만족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동고의 마음은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게 만들어 주죠. 예, 내가 내 고통에만 매몰되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본다라는 측면에서. 세상이나 타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결핍감은 마음의 미움을 만들죠. 미정도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 첫 번째 남자친구를 욕바지로 해야만 버틸 수 있는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어릴 때부터 좀 실존적 문제 의식이 있었던 미정이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인제 추앙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달라지는 거죠. 예, 이제 미정은 자경과 특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경을 추앙하고 자경으로부터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었죠. 그런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 대사가 해방일지 마지막 대사가 "마음에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느낄 게 사랑밖에 없어." 그러니까 "추앙의 태도로 사랑을 해야지 제대로 된 사랑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음. 예, 인간은 실존적 공허를 느낄 때 이를 직면하지 않으면 엉뚱한 걸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게 되죠. 돈, 권력, 명예, 성공으로 자기를 채우려 하다 보면 남들이 가지는 것을 다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기 쉽죠. 그러나 미정처럼 실존적 공허에 정면 승부를 걸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다 보면 타인의 시선에 매이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소유에 매몰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세상을 볼 때 자기 중심적으로 보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또 타인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존재해야 한다는 폭력적 인식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타인은 자기로 존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의 타인의 존재 방식을 침범하려고 들어요. "너는 그렇게 존재하면 안 된다. 너는 내가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쵸?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되기가 쉽죠. 예. 그래서 이러한 타인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존재해 달라는 그런 걸 안 하는 사랑? 그런 거를 인제 추앙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고는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심정이고요. 쇼펜하우어가 의자 표상으로서의 세계 66절에서
모든 참되고 순수한 사랑은 동고이고 동고가 아닌 모든 사랑은 사역이다. 이런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인생이라는 고통의 바다를 함께 건너는 동료로 볼 때 환대도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환대는 뭐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개념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미정의 환대, 추앙과 환대로 존재의 회복을 경험하는 자경은 자신의 뒤통수를 친 현진에게 그 환대를 해볼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현진에게 내가 너 환대할 거다. 그런 내용으로 마지막에 얘기를 하잖아요. 미정은 구씨에게서 자기와 비슷한 모습을 느꼈고 그런 구씨와 서로 추앙하기로 하면서 추앙받는 자기와 추앙하는 자기에 모두 만족한 것 같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우울하고 어쩔 수 없고 하는 것이 아님을 느꼈고 구씨의 존재를 부축해 일으키면서 자신의 존재도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재난 같은 삶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세상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야 하죠. 그렇지만 나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사실을 느낄 때 우리는 타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나만 찌질하고 나만 못날 것 같을 때 나는 세상을 적으로 돌리게 되지만 사실은 저 사람도 그렇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저절로 동고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하는 자기 자신에게 더 만족하는 존재이거든요. 네. 어떠세요? 해방일지 드라마를 통해 쇼펜하우어의 동고 개념, 네. 그리고 이제 야스퍼스의 가능 실존 개념, 그리고 레미나스의 환대 개념을 언급하면서 조금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해방일지의 철학적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 20분을 압축하느라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